예, 진짜 이현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그 상법 2차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이 28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반시장 입법 폭주라면서 막말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요. 1, 2차 상법 개정의 경우에는 반시장이 아니라 친시장 입법입니다. 코스피 5천 시대를 위해서 그리고 자본시장 활성화와 선진화를 위한 정지 작업입니다. 반시장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그 뜻도 모르면서 입에 붙어서 그냥 막 하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것이 매우 무식의 소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뭔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되묻고 싶은데요. 잘 모르면 좀 한번 생각하고 그 얘기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시장이라는 게 불공정한 일부 대주주를 말하는 것입니까? 국힘에서 말하는 시장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송원석 대표는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장이란 무엇인가? 지난 1차 그 상법 개정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에게까지 인정하는 부분, 이때도 우려가 일부 있었습니다만 시장은 오히려 불장으로 화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긍정평가를 했고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 의견도 비중 확대로 상향했습니다. 2차 상법 개정 소식이 나온 어제도 코스피 4년 만에 최고점 찍고 3,230으로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네, 무엇이 시장 경제인지 공부 좀 하고 다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의 기업 문화가 아직까지는 선진적 자본시장의 관행이나 제도의 훈련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더 잘 적응하고 훈련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근대적 관행, 특히 검찰공화국에서 검찰권의 남용으로 기업들을 옥죄해왔던 배임죄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실제로 손해를 보전하는 쪽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정을 논의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또한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유예기간을 충분히 두는 등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습관성 정치 공세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무책임한 경제 실정으로 세수결손 100조 가까이 물려줬고 12.3 내란으로 한 달 만에 대한민국 GDP 0.2포인트 감소하는 등 경기 하방이 7조 원 넘는 경제 손실을 끼친 장본인이 바로 윤석열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사실상 부도난 국정, 파탄난 외교를 물려받아 민생 경제 회복 위해서 응급 처방과 장기 대책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열일 중인데 윤석열이 내란으로 나라 망치는 것을 막기는커녕 동조까지 했던 국민의힘이 무슨 낯으로 정치 공세를 펴면서 국정 발목을 잡는 것인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노란봉투법은 노동 자본 간 균형을 회복하고 산업 현장의 불공정을 줄여서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그동안 노조의 활동에 대해서 과잉 대응을 해온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기업들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어가던 상황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도 그 상황들에 대해서 취하한 사례들도 있었고요. 사회적으로 이렇게 뭔가 화해를 해가던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뜬금없이 무슨 또 정치 공세를 계속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시대착오적 정당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불법 점거 등 노조의 과도한 행위까지 무작위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문제 제기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논의가 충분히
숙성되어 왔기 때문에 반영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 논의를 잘 모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송원석 원내대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공부를 좀 다시 하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또 현장에서 충분히 조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역시 불법적인 파업에 대해서까지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사용자 쪽에 보복성 손해배상 소송 청구 등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등 불공정을 바로잡자라는 취지니까 계속 강조하지만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편 최근에 그 배당 소득 분리 과세, 주식 양도세 등 조세 관련해서 당정 협의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요. 이 배당 소득 분리 과세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취임 이후에도 수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현재 모 증권사 보고서를 인용을 하자면 한국 기업들의 5년 평균 배당 성향은 28% 정도 되고요. 글로벌 평균 대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미국은 32.8%, 일본은 37.2% 정도 됩니다. 배당 소득 분리 과세는 자본 조달을 용이하게 해서 자본시장의 선진화는 물론이고 상장 회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도입되도록 힘쓰겠습니다. 특히 배당 소득 분리 과세는 향후 배당 유도의 목적에 부합하게 세율을 정할 때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정부에서도 그 점을 꼭 유념해서 대통령의 그 선거 때의 그런 취지에 부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변경과 관련해서 저는 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신중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것은 과연 이것이 대주주의 기준에 맞는지 그리고 증시 부양과 자본시장, 그러니까 부동산에 잠겨 있는 자본들을 자본시장으로 이렇게 유도해서 자본시장 활성화하자라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는지, 그리고 또 세수 효과도 미미한데 이것이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지, 또 세수 효과보다는 이것은 이 제도들은 재반 제도들은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그 효과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닌지 여러 가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칫하면 또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연말에 매도하고 연초에 다시 매수하는 불필요한 흐름이 발생할 수 있어서 증시 활성화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시장에 즉각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세제 개편에 좀 더 우리가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당의 조세 개편 논의 시에 잘 살펴봐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지금 정부가 미국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굉장히 할 일이 많은데 정부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국민의힘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지금 미국 상호관세 발효 전에 최종 협상을 위한 총력 대응 중입니다. 미국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 요구에 양보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미국 조선업 부활 패키지 프로젝트 마스가를 미국 측에 전달하고 제안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과 국회도 총력을 다해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정무위에 상정 중인 온필법과 관련해서도 미국 정부와 의회에서 연일 통상협상과 연계해서 압박 수위 높이는 중인데 우리 국회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익 관점에서 법의 처리를 일단 중단한 상태임을 다시 말씀드리고 배달 플랫폼 생태계의 공정성을 살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나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규제하느냐 하는 것은 이 외국계, 미국계 플랫폼 업체의 차별적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특히 상호 호혜적 관점에서 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할 것입니다.
특히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서 이 법안들의 처리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협상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마스가 제대로 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한국조선생태계의 보안특별구역 지정과 협력기금 조성 그리고 해군-조선-동맹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 협력과 군수협정 체결을 위한 제반 여건 마련 등 이런 것들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위해서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 협력이 꼭 필요하니까 국민의힘이 자꾸 뒷다리를 잡지 말고 계속 폄하하지 말고 같이 함께 국익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